특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 오늘 밤부터는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사흘 뒤 금요일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됩니다. 지난해 11월 20% 인하를 시작으로 5월에 10%를 추가로 인하해줬고 이제 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유류세를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 내렸다는 느낌 받으시나요?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이란 이 시민단체가 분석했더니 전국 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99%가 이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휘발유와 경유를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나 주유소 누군가는 중간에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 인하된 세금을 어떻게 판매가에 반영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이상하죠? 기름값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알아서 정하는 자율구조다 보니까 이 정부의 역할은 세금을 깎아줬으니 기름값 내려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주유 영수증을 국세청 앱에 등록하면 유류세를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식으론 기껏 깎아준 이 세금 정유소나 주유소에 퍼주기만 할 뿐입니다. 특히 모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지금의 방식은 대형 승용차 여러 대 굴리는 부유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차량들 유류세는 좀 덜 깎아주고 대신 생계를 위해서 꼭 차를 굴려야 하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들은 유류세를 100% 면세해주는 그런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런 게 바로 국민을 위한 용기 있는 정의로운 정책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중문직답 세무상담. 정직하고 지혜로운 납세의 길잡이 친절한 수남씨 안수남 세무사를 만나보세요. 네, 오늘 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부동산 세법 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법인 다솔의 안수남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예. 이제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 가운데 상생임대인 제도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그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게 뭐예요?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은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요. 예. 지금 말하는 5% 상한율을 지켜서 착한 임대를 한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임대를 주다 보니까 거주할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할 틈이 없잖아요. 그 세제라는 게 어떤 그런 임대세에 대한 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고요. 예, 이제 물론 그 세공제 별도로 있고 요거는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를 팔 때 그러니까 양도할 때에 비과세 혜택을 거주를 안 해도 상생 임대주택으로 요건이 되면 그걸 2년 거주한 걸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그것만 봐준 게 아니라 고가주택의 경우에 10억 초과되는 경우는 고가주택으로서 지금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8%짜리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때 2년 거주 요건은 보통 안 줬는데 이번에는 2년 거주 요건에도 비과세 요건에도 주고 혜택을 주고 장기보육 특별공제할 때 2년 거주 요건에도 특혜를 같이 두 가지 다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세제 혜택을 양쪽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내 집이 있고 다른 집이 또 한 채 있어 갖고 이 집을 갖다가 임대를 줬는데 당연히 집을 두 개를 다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거주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요 집을 전세 준 집을 5%만 인상해서 착한 임대를
내놨으면은 네. 다음에 요 집을 팔 때 네. 실제 그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2년 네. 거주하지 않았으면. 못했으니까. 그렇죠. 양도세를 세게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주겠다. 아. 그래서 비과세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집을 팔 때? 예, 팔 때. 아. 예. 그럼 그거는 임대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네, 그러면은? 아니지. 임대사업자로서. 예. 이제 임대사업자로서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인상률이 5%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중요해요. 5%를 그러니까 지켜라. 네, 이 집을 네, 팔아서 네. 양도세 안 내려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예. 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은 이제 예. 갱신계약권 청구권이 지나면 예. 그때는 상한율 없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볼 수가 있고 시장 시세가 요즘에 지금은 임대료가 예. 어떻게 보면은 다층으로 돼 있어요.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에서도 임대료가 다 달라요. 전세금이, 그렇지. 월세금이.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그 5% 상승 지키는 분들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된 거하고 안 듣는 것하고 예. 지금 말한 계약갱신권 갖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타해서 다 차이가 나도록 돼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인데 시세는 6억이에요. 그럼 6억으로 올라와 버리면 세입자가 어디로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예.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은 급등하려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5%만 올리면은 그 집을 나중에 팔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양도세 안 물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 2억 3억씩 자체가 비과세 돼 버리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큰 혜택이죠, 사실은. 그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대주택을 내놓은 아무 집이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옛날에는 2021년 12월 20일 날 취득한 주택으로서 1주택자만 혜택을 줬었어요. 그리고 가액도 9억까지만 혜택을 줬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요걸 지금 24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면서 가액 기준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명확하게 지금 법에 안 만들어졌지만 9억 한도 이 부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건은 단순해요. 그당 5%만 상한율만 지켜라.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주택자여야만 옛날에는 혜택을 줬고. 줬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혜택을 주고. 좀 두 번째 한 채 두 채 팔고 마지막에 한 채 남았으면 그게 상승 임대주택 같으면 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복잡하네요.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세 채야. 만약에 그럼 좋긴 좋겠다만 세 채면은 한 채는 내가 살고 나머지 두 채를 지금 그 세를 줬는데 이 두 채를 팔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내가 여기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니까 2년씩 실거주를 했어야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 요 세를 준 그걸 둘 다 팔아도 2년 그 5%만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처음과 두 번째 파는 집은 다주택자라서 비과세가 안 되죠. 그거는 비과세는 한 채일 때만 비과세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한 주택 가진 사람만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세 채를 갖고 있어도 처음 두 번째는 팔면서 세금 내고 마지막 거 팔 때는 1주택자잖아요. 그때 1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나머지 한 채는 팔 때는 이거는 양도세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2주택자 이상이니까. 내야 되는 건데 마지막 집 한 채 요거 팔 때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냥 1세대 1주택 대전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지고 이제 만약 이걸 상생 임대주택을 안 주면 세 채가 다 과세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1세대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게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 오늘 세무 관련해서 질문 있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입니다. 샵 9730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14님이 상가주택도 해당되는지 물어봤는데요. 지금 그거는 요건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라 하면 뭐 신축 연도 규모 가액 상관없이 모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옛날에는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고급 주택은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급 주택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됩니다. 지금 발표는 지난번 발표에서는 그랬는데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낸 걸 정확히 보고 하셔야 돼요.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런 가액에 대한 부분을 없애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나올 것인지는 법이 아마 다음 달에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시행령이 그거는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억 넘는 고급 주택까지도 이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가서 시장 가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다 지금 뭐 9억 다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민주택 기준이 바뀌어본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좀 가액을 좀 높이든가 예를 들어서 15억으로 높이든가. 물론 뭐 100억짜리 주택도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100억짜리에서 세제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밖에 비과세가 안 돼요. 양도 차익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비과세 범위는 짧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 다주택자도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2주택자도 그렇고 3주택자도 그렇고 다 해당은 되는데요. 만약에 2주택자인데 일시적 1세주택이 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지금 신규로 취득한 것이 되고 기존 주택은 일시적 1세대주택이 되면 두 채 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세 채 갖고 있는 분은 다 둘 다 보유기간이 이건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세금을 내고 세 번째 것만 상생 임대주택으로 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비과세 되려면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 주택자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네요. 수도 있습니다. 2주택자도 자기 집을 먼저 팔아야만이 이게 나중에 그 세준 집을 비과세 따라서 이제 순서로 봤을 때는 비과세 받을 때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것을 마지막에 팔아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그렇죠. 순서를 좀 엉키면 안 되죠. 양도 차익이 먼저 큰 거를 먼저 팔면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그거는. 그렇군요. 4504님이 취득세 비율이 높은데 이거 내릴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지금 윤 정부에서는 그때 선거 그때 후보로서 할 때에 다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취득세도 현재 주택에 대해서 특례에서 12배까지 올랐으니까 너무 과하게 올랐는데 아마 이것도 정상화는 시킬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시기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양도소득세 유예 규정을 먼저 했잖아요. 그다음에 일시적 1세대 주택 1년짜리 2년으로 연장을 해줬고 리셋 규정 그거 없앴어요. 이게 조금은 국민들한테 가장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지금 정리를 우선 했습니다. 양도세는. 그다음에 종부세 발표가 됐는데 종부세 세율은 아직까지 못 건드리니까 민주당하고 그는 협의를 해야 되겠죠. 야당하고 입법사항이라서. 근데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60% 낮췄으니까 그 60% 낮춰진 자체가 종부세를 보면 절반으로 깎인 거예요. 지금 벌써. 종부세도 지금 손질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것이 취득세 편이에요. 취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너무 가혹하다. 아마 이것도 아마 낮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시기에 언제쯤 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사실은 집값 비싼 집일수록 그러니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부세를 손대는 게 그 지금 입법사항이니까 일단 세율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일단은 과세 표준은 낮춰놓은 거죠. 절반 이상 가까이. 이제 세율로 따지면은 세액이 제가 저희들 해보니까 절반 이상 세금이 깎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인데. 부자들은 더 어려울수록 더 이득을 많이 보는. 결국은 가액이 높을수록 이익은 더 크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훈규 님이 요거 전에 먼저 상생임대주택 요 얘기 나왔으니까 8117님이 상생임대주택 임대사업자라고 하시니까 헷갈립니다. 이거 사업자 등록 안 돼 있는 임대인도 이거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계약경시권 청구해가지고 어쨌든 5%를 지켰든 지금 의무 임대기간 10년짜리를 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건 임대사업자 등록 아무것도 안 했건 모두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슨 제한 조건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것도 그러면? 없습니다. 그건 임대사업자들은 당연히 5% 다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 안 지키면 가태료가 물리고 세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자는 어차피 5% 다 지켜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혜택을 줄 수밖에 없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기 상승임대주택은 직전 임대기간 1년 6개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상생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2년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10년간 5%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제 혜택을 줘야죠. 당연히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집을 네. 하여튼 여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도 집이 예를 들어서 10채라고 하면은 네. 자기 집 포함해서 9채 팔 때까지는 그건 세제 혜택을 못 받더라도 못 받고 네, 마지막 한 채 팔 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 그거는 잘한 것 같네요. 이거는 세제 혜택으로 봐서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예,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아까 그 박훈규님 그 질문 서울 노원구에 15년 거주한 시가 6억 아파트가 한 채 있고 2017년에 취득한 양주에 또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해요. 양주 아파트 매매하려고 내놨지만 매매가 안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가 안 되죠. 2주택자니까. 1주택자일 때만 비과세가 그렇습니다. 예. 먼저 파는 건 2주택자는 안 되고 일시적 1세대 주택자여야 되는데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 돼 버리잖아요. 3년 경과돼서 양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를 하고 두 번째 것이 이제 상승 임대주택일 때만 그것 이제 거주 요건 충족 안 해도 되는데 양주는 2017년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거주 요건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상승 임대든 아니든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세무사님 나오실 때마다 전날부터 제가 하여튼 밤잠을 못 잡니다. 이게 틀이 잡혀서 기본 다 알고 산 상태에서 이것이 지식이 들어야지 판단이 되는데 안 그러면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 말 갖고 이 말 갖고 취득세, 종부세 다 섞여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 1세 주택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다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이 판단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전날부터 정말 잠을 못 자면서 한다고 한 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게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한 2년만 더 하시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의무 임대 기간이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무 기간 2년이라는 걸 임대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새로 샀는데 거기 임대인이 있는 상태로 그 집을 매입했을 경우에 거주 기간 그 의무 임대 기간이 그럼 그때부터 해서 2년인 건지 아니에요. 직전에 그 내용은 본인이 그러니까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계약 체결되어 있는 상태가 직전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계약되는 것이 이제 요게 이 5% 지켜줘야 돼요. 새로 할 때부터 그 전권은 그러니까 그 전권은 계약은 승계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기준이 아니죠. 본인이 사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경과된 다음에 재계약이 체결되면서 5%를 지켜줘야 돼요. 전에 내가 세입돼갖고 1년 6개월 지난 거를 내가 샀은 상태에서는 그때 이제 2년만 지켜버리면 2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갭 투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새로 산 거는 기존에 승계된 거는 그거는 기존 계약으로 안 본다. 매수자가 최초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된 것부터 기준으로 삼고 그 금액이 이제 5%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 승계 취득을 했는데 새로운 계약을 한번 맺을 때 5% 그때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가격을 시장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지키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샀으면은 거기 전세를 끼고 샀으면은 이걸 내가 2년 거주하지 않고도 팔아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4년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2년. 이제 2년 어떻게 보면 1년 6개월 하고 나서 원래는 4년까지 가죠. 거의. 그렇구나. 4년을 있으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겠다고요, 먼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2년을 착한 임대료를 2년을 못 채웠으니까. 못 채워도 무조건 다시 재계약 맺어갖고 채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채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돼요. 새로. 그러니까 제 말은. 복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 하기로 했는데 1년 6개월만 살고서는 나갔잖아요. 그게 계약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의 계약하고 임차인으로서 지위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2년 계약했는데 1년 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다시 1년을 더 살아가지고 2년을 채워야 돼요. 1년만 살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추가적인 걸 더 살면 되죠. 새로운 계약, 임차인과 계약을 2년 이상 하지 않아도 그때는 1년만 해도 2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0107님이 1주택자의 경우
그러니까 딱 이 질문이 나오네요. 예. 1주택자인 경우 이거 전세 끼고 갭 투자 가능한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무주택자는 갭 투자가 가능하죠. 전세 끼고. 예.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혜택이 굉장히 크죠. 물론 이거는 집값이 오른다는 그 전제하에서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다 염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맡기는 그것까지 맡기는 힘들죠. 사실은. 그런 갭 투자가 성행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제 무주택자가 그런 집 한 채 사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비과세 받으면 그 혜택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줘가지고 그걸 누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해 주자는 것이고. 그렇군요. 9278님이 작년에 의정부의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1주택이면은 2년 거주 의무 없이 이거 비과세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임대주택으로 가면 2년 거주 안 해도 되죠. 아니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 새로 분양받았는데 지금 의정부는 조정대상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본인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비과세 못 받죠. 당연히. 그 요건은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비과세 받지 못하는 걸로. 1950님이 2020년에 분양해서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인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에 분양시 기존 아파트 매도 후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꼭 6개월 이내에 매도해야만 분양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출 때문에 그런 거고 대출 그것도 지금 연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기존에 1년 있다가 지금 2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분양 아파트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3년이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되고요. 세제상으로는 그래요. 그다음에 취득세 중과도 지금 2년으로 늘어났으니까 2년 채우시면 되는데 대출 관계만 6개월 안에 지금 뭐 처분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마 연장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아마 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전세를 끼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 질문했듯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리면은 무조건 상생임대인 혜택을 이걸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소유자가 그다음에 전세자 내가 매수를 하는데 세입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안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계약을 최초 맺을 때가 그게 기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최초 맺을 때는 5%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시세대로 그냥 받고. 시세대로 받고 그다음 두 번째 맺을 때가 이제 앞에 것하고 5% 이상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 이거를 행사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행사해가지고 5% 그걸 유지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죠. 그거는 5%를 그냥 지켰다고 그래서 상생임대로 인정을 해 주는 건 아니다. 그거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건 상생임대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직전 의무 임대 기간이거든요. 1년 6개월 이상 채운 상태에서 재계약이 체결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승계받은 조건으로 갖고 가서 그걸 5% 지켰다고 그래서 상생임대는 안 간다. 그렇군요. 그럼 임차가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임대가. 그러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그러면 상생임대 똑같이 적용해 줍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 금액이 뭐 5% 안에 들어오면 그 이제 전환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세하고 전세 그렇습니다. 전환하는 율 그걸 만약에 전세 3억이면은 보증 5천에 월세 얼마? 그러면 그 룰대로 해서 5%가 올라가면 그것도 똑같이 5% 상한율 지켰다고 봐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유튜브에서 헤이즈님이 이 정책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공급을 위해서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이거 투기하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임차인들 보호를 위해서 급격하게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가면은 임차인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를 목적으로 아마 이 제도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높게 올리지 말기 위해서 당근을 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당근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제가 사실 이거 기사 나올 때도 약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어쨌든 이거는 전월세 제도잖아요. 그럼 그 임대 사업자가 임대인이 뭔가 거기서 임대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집을 임대를 아니고 그 집을 임대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네. 팔 때 예. 팔아버릴 때 혜택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자꾸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이거는 임대 3법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 그 법하고 세제하고 이것하고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급하니까 임대 3법은 당장에 지금 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급하니까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해서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좀 없을까요? 뭐 어쨌든 세무 전문가시니까 세제 어떤 그 혜택을 통해서 상생 임대를 유지시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사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까지도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집에 살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서울에 같이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 집 자기가 새로 살던 집이 또 나오잖아요. 전세가. 그것도 새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저희 사례 같은 거 이런 경우 봤어요. 울산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근데 서울집을 팔려고 그러니까 거주 2년 안 하니까 세금이 3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와서 사는데 세금이 1억 5천씩 줄어드는데 울산에 집 놔두고 다시 서울 와서 울산에서 세를 살면서 남편은 본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 와서 2년을 살고 다시 내려가겠다고 올라온 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이 두 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거주 안 해도 그 효과가 나도록 이 제도를 도입한 거니까 전세 물량은 늘리는 것은 늘어나는 것은 맞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석봉 님이 세종시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금 팔 경우 2년 거주 그리고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세종시 취득도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2017년 8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취득을 하셨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거주 안 됐다면 상생 임대주택을 통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하나가지 방법입니다.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려면 아까 2017년? 그러면 한 4년은 더 있었어야 되니까 지금 뭐 계속 임대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다면 상생 임대인 자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계속 누가 있었으면은 이제 지금 새로 계약하는 거 2년 것만 제대로 5%만 하면 되죠. 과거 거는 본인이 계속 있었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죠. 새로 취득하는 것만 새로운 계약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본인이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직전에 그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계약할 때 2년만 충족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묻는 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년간 계속 임대료를 아예 안 올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거 팔아도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 계약한 것이 해야 다시 5%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앞에서 잘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군요. 248 하나님이 부산의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 청도의 귀촌에서 전원주택 짓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이것도 해당되는지요?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에서 살면서 청도주택을 취득을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조건이 청도 이사 와서 지금 새로 취득하시면 일시적 1세 2주택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가 하는 그 요건을 또 따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농어촌 주택 만약 해당되면 1가구 2주택 해당이 상관없어요. 이게 부산집 한 채하고 청도집을 한 채 두 채 갖고 있어도 부산집을 팔 때 비과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2가구.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귀농주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귀농주택. 지금 부산에 살면서 청도주택을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 주택은 부산에 살면서 시골에다 집 한 채 사놓은 사람들은 그 시골집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개념인데 이분은 지금 청도로 이사 온다는 거잖아요. 농어촌 주택으로. 그거는 이제 귀농주택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에 있는 집도 팔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거는 귀농주택은 5년 안에 팔아야 돼요. 조건이. 귀농주택은? 청도로 이사 와버렸으면 시골 부산집은 필요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5년 안에 팔으라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부산집을 그냥 임대를 계속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상생주택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청도주택을 지금 매각을 먼저 하고 부산집을 나중에 팔아야 되거든요. 순서가. 근데 부산집은 옛날에 샀다면 2년 거주 조건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어느 집을 먼저 팔 것이냐에 따라서 세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3262님이 광교 소재 아파트인데요. 2018년 6월 30일 매수했는데 2021년 5월에 계약한 그 월세입자한테 재계약 시 5% 이상 인상해도 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요 상생임대주택이 2021년 12월 20일 임대차 계약 체결부터 적용되거든요. 예. 21년 5월 거는 적용이 안 되죠. 그러네요. 예, 예. 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된 거니까 23년 5월 달에 새로 계약이 체결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것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왜 2021년 12월 20일부터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상생임대주택은 원래 2020 작년부터 시행되던 법이에요. 그때는 거주 요건을 1년으로만 인정해 줬어요. 예, 1년만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전문가들이 2년 다 해주려면 해주지 1년만 해주면 또 1년 들어가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어설프게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완전하게 2년을 다 인정을 해 주는데 이 모법은 이미 2021년 12월 20일 날 시행되는 거를 이번에 수정 개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1년 12월 20일이 기준점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계약분부터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취득한 주택이 그래서 이 집이 뭐 낡고 오래돼서 뭐 그 재건축해서 양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뭐 그 제한이 조건이 있습니까? 네,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된 거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을 다 계산해 줘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재건축인 경우 내 개인이 멸실하고 새로 지었다. 그러면 구주택 보유기간, 새로운 주택 보유기간 이것만 합산해 주거든요. 공사기간은 빼고 계산해라 이 말이죠.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통산해 준다. 그래서 2년 거주 요건도 마찬가지고 장기 보유 특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를 다 통산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자인데 취득 당시에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 그런 경우에도 이 비과세대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거 이 조건은 그거는 법이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 당시는 상관이 없고요. 양도가 해제됐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게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취득할 때는 상관없고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중과세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 다르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4331님이 서울 노원의 집을 2018년 여름에 샀다고 해요. 그래서 1년만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노원집의 세입자가 최근에 바뀌면서 시세대로 계약을 했는데 2년 뒤에 그래서 세입자가 새로 바뀌면은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게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세입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지금 하다가 지금 새로운 사람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기준금액이 됐잖아요. 이게 만약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기서 다시 체결할 때 5%만 안 넘기면 상생 임대 요건을 충족할 수가 있죠. 이분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새로운 사람이 계약 체결됐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요즘 아까 전원주택 얘기도 나왔지만은 전원주택 지은 사람들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뭐 땅콩주택이라고 해서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 같이 붙어 있는 집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일가구 1주택으로 이거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 시골집 같으면 안채 있고 사랑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 두 채가 한 가족을 위해서 설계된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이요. 여기도 안방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있고 다른 집도 안방 있고 주방 있고 거실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들이 따로따로 살고 있고 실제로 따로따로 쓰고 있다 그러면 각각 한 채가 되는 거고요. 한 가족이 이거 부모는 이거 안채 이걸 쓰고 그다음에 자녀들은 다른 집을 살고 있고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한 채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서 누가 와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실제 이제 어떻게 썼는가 사용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끼리 내 친구하고 같이 우리 그 돈 모아서 집 한 채 짓자해서 반반씩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별개의 그냥 별개 주택이라고 주택을 보는 그렇습니다. 거고. 한 울타리 있다라 하더라도 두 채가 따로따로 기능을 했잖아요. 출입구, 생활 공간 이것들이 따로따로고 실제 세대가 달리 살았다. 그거는 별채로 보는 거고 별개로 각각 한 채로 보는 거고 한 집안에서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본체 안채 개념, 안채나 사랑채 개념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그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서로 이제 뭐 투자를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에 같이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다 한 채씩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다 한 채인데. 개개인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동일 세대가 한 채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같이 한 채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 부부 간에 같이 갖다는지 부모 자식 간에 공동 소유한다. 그러면 동일 세대면은 다 합해서 한 채죠. 예. 근데 세대가 다르다. 그러면 지분이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단 한 평만 갖고 있든 다 한 채예요. 그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다른 집에 100분의 1 지분을 내가 샀어. 그러면 두 채가 2주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주택수에서 취득세도 다 들어가 버리고요. 예. 종부세도 들어가고 양도세도 들어가니까 예. 지분으로 인수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5862님이 상생임대주택이라는 확인을 어디서 해 주는지. 상생임대주택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체결이 언제인지 계약금 불입 금액이 언제 받았는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도 2021년 12월 20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이니까 확인을 따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증자료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집을 팔거나 그럴 때 그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요건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요. 그거는 세무서에서 검증을 하는 거죠. 8844님이 창원이라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저희 가족이 살고 있고 다른 한 채는 어머니 혼자 2년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합쳤다고 해요. 이 집을 팔면은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 구조와 기능이 별채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안채와 사랑채로 보가지고 한 가족이 분산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합쳤다면 뭐 완전히 따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제 생계를 하셨는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 증명을 하고 조사를 그러니까 해요? 같은 가족이 쓰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랑 같이 한 집에 살았다 한다면 밥은 한 집에서 먹었을 거 아니에요. 식사는 한 군데서. 그러면 한 곳 주방을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수입 갖고 살고 자녀는 자녀 수입 갖고 살고 그러면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거든요. 그때는 또. 그러면 어머니는 어머니 생활을 하신 공간이고 이건 자녀 생활 공간이니까 그때는 두 채가 될 수 있죠. 아니 어머니 집도 부엌 있고 내 집도 부엌 있는데 밥은 그래도 같이 다 먹고 그랬으면 그러니까 동일 가족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경우는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볼 것이냐 달리했다고 볼 것이냐는 것은 경제적으로 독립체냐인지 종합적으로 했다고 볼 것이냐까지 판단해야 되니까 조금 지금 이 상황은 좀 질문이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박종현 님이 부산의 조정지역입니다. 2주택 취득 1년 되는 때가 이제 올해 9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변경 조항을 적용하면은 2023년 9월까지 먼저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개정된 세법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2020년 9월 달이 1년이라면 당연히 23년 9월 달까지 처분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요. 박종현 님이 박종현 님 건 방금 소개해 드렸구나. 이현영 님이 무주택자인데 상속으로 10분의 1 지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도 그럼 최초 주택이 되는 건지 추후 주택 매수 시에 생애 최초 주택 혜택 이거 받을 수 없나요? 생애 최초 주택은 이제 별개 문제고요. 세법상으로 보면은 상속 주택을 소수 집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요거는 주택수 빠져요. 이거는 내 집을 먼저 팔 때. 내 집을 팔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주택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소수 지분은 제외가 되니까 주택은 이제 양도소득세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종부세에서는 종전에 언제 받아놓은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20%고 공시가격 3억 이하짜리는 그때 또 이거는 주택수 빼게 돼 있어요. 세법마다 다릅니다. 취득세 편에서는 이게 소수 지분을 주택수에서 또 빼게 돼 있어요. 취득세 쪽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뭐 다른 선배청약 이런 데서 이제 또 달리 보겠죠. 그거는 그것도 거기 가서 봐야 돼 따로. 주택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것은 조건마다 다 다르니까 세법마다 다 다르고 각각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으로 받았을 경우가 참 애매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분 말대로 생애 최초 주택 혜택은 그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최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속 소수 지분을 생애 최초 주택에서 요거를 자기가 취득을 했으니까 받을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건 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제외 규정은 따로 없으니까. 2021년 3월에 그 파주라고 해요. 6357님 질문인데
파주고가 아니고 예. 피를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프리미엄 주고 예. 대구에 분양권을 샀다고 합니다. 예. 2년 거주 의무인가요?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이거 2년 거주 의무 해야 되는 건지. 21년 3월 당시에 내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무주택자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을 하더라도 그때 주택이 있었으면 그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6663님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의 집을 처가 식구들 5명한테 공동 명의로 줬는데 이것도 그럼 개인별 주택 보유에 다 들어갑니까? 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다른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지분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대신 상속주택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와서 같은 집에서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피해가 없으세요. 같이 동일 세대로 사는 사람은 또 양도소득세에서는 특례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안 받으시고 자녀들이 다 받았다면 시골집은 거기서 함께 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겸용주택 있잖아요. 상가주택 겸용. 이런 경우에 상가 부분은 현재 그럼 임대를 주고 있고 주택 부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그 또 다른 주택은 없어요. 그냥 이거 상가 겸용주택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럼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건지. 상가보다 주택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체가 비과세가 되는데. 상가보다 주택이 크면 면적이. 올해부터는 그게 가격이 12억이 넘어가면 주택만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는 세금을 내야 돼요. 상가는. 그러니까 이제 12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따로 과세가 되니까 세금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되면 세금 더 비과세 받아가지고 더 유리할 경우도 있으니까 12억 언저리 있는 것들은.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에 요즘 뭐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혜택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그 신규 주택 취득 시기 뭐 이런 게 제한이 있습니까? 그게 놓쳐버리는데요. 그게 원래 없다가 우리가 지금 양도기한 3년을 연장하면서 요건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1년 지나서 신규주택을 사야 돼요. 내가 기존 집을 갖고 있다가 1년 보유를 하고 새로운 집을 사야 되는데 1년 지나기 전에 사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1년 보유하기도 전에 1년 미만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버리면 일시적 요건을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주택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년 지나서 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지나서 내가 종전주택을 팔 때 이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이내 팔아야 되느냐 2년 이내 팔아야 되느냐 그건 또 별개 문제죠. 근데 앞에서 요건이 안 돼 버리면 뒤에는 아무 필요가 없죠. 그걸 1년을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 1년 이전에 또 집을 새로 사는 거는 게 아니라 이건 투기꾼이라고 보는 거군요. 그렇지. 1년 지나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사고 팔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악용 소지가 있어서 그렇군요. 네.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이거 아까 질문에 잠깐 나온 것도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상속주택은 지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이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특례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이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아서 두 채가 돼야 돼요. 상속 받은 다음에 내가 산 집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상속주택에서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건 또 혜택이 없어요. 같이 살면서. 그 대신 아버지 모시려고 따로따로 살다가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합가한 사람은 봐줘요. 효자라서. 그 동일 세대라도 봐준다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속주택이 여러 채 있을 경우는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때 보유기간이 가장 긴 집 한 채만 혜택을 줘요. 그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세 채 남겨놨어요. 그럼 세 채 다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중에 보유기간이 가장 긴 한 채만 혜택을 준다.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일반인들은 상속주택은 주택수 빼준다. 그러니까 내 집은 팔아도 비과세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군요. 꼭 이 세무 전문가한테 상담 받으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4331님이 서울 노원의 집을 2018년 여름에 사서 1년만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해요. 이 노원집의 세입자가 최근에 바뀌면서 시세대로 계약을 했는데 2년 뒤에 세입자가 다시 바뀌면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계약이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됐다면 요게 직전 이제 임대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2021년 12월 20일 이전 거라면 다시 계약한 것이 직전이 돼요. 그러네. 그다음부터 이제 5% 지켜야 돼요. 그럼 2021년 12월 19일 날 하루만 그 차이가 나도 안 되는 못 받습니다. 억울하긴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네. 4164님이 96년도에 부산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11년 거주하고 지금은 세를 주고 있다고 해요. 2019년 6월에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산 아파트 이거 원래 또 96년도에 그 분양받은 거 이거 팔고 싶은데 비과세 됩니까? 시세는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아파트를 언제 샀다는 건가요? 2019년 6월에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6월인데 지금 현재는 이걸 봐야 되겠지만 새로 산 아파트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같으면 3년 안에 팔면 되고요. 2018년 9월 14일 이후 같으면 2년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지정 안 돼 있으면 3년이고요. 그러니까 요건을 따질 때 여기서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가까운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2년 같으면 다 지나버렸잖아요. 거의. 네. 이순동 님이 2년 전에 월세 났던 집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8월에 새로 계약 맺으려고 합니다. 5% 올리면 상생 임대인이 되는 건가요? 이거 안 되죠?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번 거는 새로 맺고 그다음 건 맺을 때가 5%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얘기는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처럼 2년 전에 그 세입자 다수 이어서 하는 거니까 아니요, 이제 5%만 올리면은 아니 5% 지금 여기서 5%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바뀌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그냥 시세대로 받죠.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6287님이 2012년에 한 채 32평, 2012년에 32평 한 채. 2013년에 15평 또 한 채 집을 샀다고 해요. 평촌에. 15평짜리는 1억 3,850만 원에 사서 현재 매매가가 4억 5천이라고 합니다. 15평짜리 매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15평에서 집사람이 그러니까 아내분이 사업자 내고 교습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세금하고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교습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택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그냥 주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도택이 3억 정도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15년 넘었으니 15년은 안 되고 13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8년, 9년 됐네요. 9년 됐죠. 그럼 한 6천만 원 공제받고 2억 4천 정도 같으면 세금이 한 8천 정도 되겠네요. 8, 9천 되겠는데 지금 2주택 중과 규정 안 할 때 빨리 파셔야 되겠네요. 중과세 때는 세금 너무 많은데. 교습소를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무슨 조건이 됩니까? 그 컨디션이? 그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거는 계속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주택으로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벽규 님이 27살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을 하나 사면 주민등록만 옮겨도 세대 분리가 인정이 되나요? 하고. 자, 저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주민등록도 중요하고 실제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둘 다 요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취득세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직장 다니면서 주민등록 옮기고 실제 이렇게 따로 살면은 취득세 중과세에서는 집 수를 따로따로 계산해 줍니다. 동일세도를 안 보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7091님이 지금은 미주택 그 전세 중입니다. 무주택 전세. 무주택 전세 중입니다.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에 11월 입주 예정인데 입주하지 않고 그냥 전세 2년 플러스 2년 하면은 판매 시에도 양도세 비과세 될 수 있을까요? 네, 조건이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 지금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 이제 최초 계약이니까 본인이 그다음 계약에서 5%만 유지하면 상생 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분은 5%만 유지하면은 그렇습니다. 1114님이 임대계약을 임차인 부탁으로 5년으로 했을 때 5년 재계약 시도 5% 지켜야 하는 건지 보통 2년 계약하는데 5년 계약을 여기는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런 경우는 그럼 5년에다가 그다음 아니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안 돼. 재차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재차 계약 맺을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5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5년이면 2년 2년 4년도 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더 착한 임대인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조금 법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기준 연도가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 흐트러져 가지고. 예.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예. 그 2554님이 서울 재개발 지역 다가구 주택 한 채 있는데 현금 청산 받아서 전세 끼고 아파트 사려고 하는데 네.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예. 다가구 주택에 예.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19세대 이하야 되고 3계층 이하야 되고 예. 660조 요건을 충족해야만이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검토받고 파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복잡한 말씀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순남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최준영 박사와 함께 러시아 디폴트 사태 파장 그리고 G7 정상회의 소식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가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K 시사 매일